실제로 보이는 시장 정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에 재학 중인 김대현, 김진호, 황인성, 조형준 이상 개성 있는 보험 팀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반도 평화시대 관련 보험 상품 구상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는데요.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제안 배경과 현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뒤 상품 제안과 기대 효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최근 냉담했던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 비로소 평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래 보험인으로서 이러한 평화시대에는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 사회적 불안, 교역 중단 중 저희가 주목한 것은 교역 중단에 관련된 리스크들이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누적 생산액 약 32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규모의 공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5개의 공단이 입주했던 개성공단은 2013년 그리고 2016년 총 2번의 중단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는 모두 남북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그해 3월에 있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인 북측의 중단이 있었고, 다시 재개된 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책으로 중단된 뒤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25개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 피해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내일로 꼭 1년입니다. 입주기업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놓였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1000명을 넘습니다. 실질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던 통근버스는 주차장을 가득 채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단은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이 의류업체는 1년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기계와 원자재를 모두 남겨두고 철수한 탓에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언제 다시 열릴까 기다리는 동안 빚만 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흑자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빚을 진 기업인으로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도 못하게 억울하고. 협력업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공단 기업들의 각종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 사장은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거래처를 모두 잃었지만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지급해주겠다 해서 거절했죠. 황당하고 대리운전을 해도 140만 원 벌 수 있어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의 실질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지만 정부 보상액은 5천억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2016년 폐쇄 조치 후 1년 동안의 피해를 조사했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현재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한 보장 내역입니다.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경협보험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약 3차례 보상 한도를 상향하였지만 아직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신도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표가 13년과 16년 각각 중단되었을 때 추정되었던 피해액과 지급 보험 금액의 내역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액에 비해 보험 급부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조 5천억 원 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은 3천억 원 남짓이었고 이마저도 공단이 다시 재개된다면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 정지로 인한 영업 손실, 영업권 산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은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현 정부의 평화 기조에 맞추어 대기업 진출을 통해 남북 경협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와 같이 중단 시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을 넘어 앞으로의 평화시대에 발맞춰 북한 전역으로의 기업 확장을 위해서라면 현재 보험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ILS, 즉 보험연계증권을 통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구상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진호 팀원이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보험연계증권을 이용한 보험 상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험연계증권이란 보험계약자, 원수보험사, 재보험사, 특수목적 재보험사, 투자자 총 5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증권화 과정에 필요한 여러 절차들을 지원해주는 주관사, 신용평가사 같은 기관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 원수보험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원수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담보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 계약을 맺어 재보험사로 위험을 전가시킵니다. 여기서 재보험사도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이 ILS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사가 특수목적 재보험사를 설립해 이 SPV가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연계증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SPV는 제공받은 보험료와 증권 발행 대금으로 받은 자금을 통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고정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합 거래자와의 수합 거래를 통해 변동 수익률을 얻음으로써 금리 위험을 해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사고 위험 발생 시 그 피해액이 클 경우 리보 금리에 적절한 프리미엄을 더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ILS의 특성과 이점을 살려 저희만의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맺습니다. 원수보험사의 역할을 통일부로 정한 이유는 현재 통일부에서는 경협보험과 교협보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에 대한 베이스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피해가 발생 시 운용된 자금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피해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경우 투자한 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손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경협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역에 영업 중단 손실에 관련된 내용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앞에 피해 자료를 보셨다시피 현재 영업 중단 손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손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손해까지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더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상품을 요약하자면 현재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리스크를 재보험시장으로 전가시키고 재보험시장은 다시 보험연계증권을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대 손실액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고 특히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과 같은 손실액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 보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화기조에 맞춰 활성화될 여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시장에서 담보하는 거대한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험시장의 인수 능력을 증대할 수 있고 재보험시장에도 추가 담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대 효과로는 이 보험 상품은 기존의 자본시장의 요소들인 물가, 금리, 환율 등과의 상관관계가 적고 수익률 또한 기존의 투자안들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SPV에 관련된 규제 법률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로 비추어 보아 SPV의 신용 등급은 통상 WB 이하로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SPV와 재보험 계약을 맺은 재보험 회사가 SPV의 책임 준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보험 자산을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SPV의 책임 준비금에 대한 적립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SPV에 대한 특별 계정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런 좋은 제도를 차용해 SPV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화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전문 지원 조직에 대한 인프라 미흡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외 유명 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역외 유동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국내 유동화를 위해서는 보험 증권화의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주관사, 신용평가회사, 법률회사 등 다양한 전문 지원 조직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객관적 통계 자료 부재로 인해 위험률을 정확히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 차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만큼 신뢰할 만한 판단 요율과 국제적인 재보험사들의 협의 요율 또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에서 쓰이는 요율을 참고해 어느 정도의 위험률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제로 통계 자료가 적은 우주산업 관련 보험 상품들도 재보험사의 협의 요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 통계를 이용한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통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 태풍같이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심도가 큰 사건을 담보하는 보험은 일반적인 대수의 법칙으로 요율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보험사는 여러 보험사들의 계약들을 넘겨받아 어느 정도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요율을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베트남의 공장을 입주한 여러 기업들의 보험 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어느 정도 모형화한다면은 충분히 계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한계점과 기대 효과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품이지만 현재 남북 평화의 기조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지금 한반도 평화 시대에 꼭 만들어져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여러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보험 산업 발전에 있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한계점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손실률을 개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ILS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가입 기업을 확대해 가지고 보험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왕의 교육 또는 있던 보험들이요. 그거를 오히려 개선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자본시장을 끌어들인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러 기업들을 모아 이 현재 있는 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보험과 교육보험은 지금 그 손실액에 비해서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한도가 낮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장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까지 이제 끌어들이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손실률을 측정하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보험이다가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기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보험보다는 데이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점에 관련해서는 예,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상품 제한, 보험 상품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는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국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감당 못하는 리스크를 그 국가에 있는 자본시장이 하거나 그 국가에 있는 뭐 해외에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가 필수적이나 그런 거를 자기 재정에서 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국가가 통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저희가 그 국가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의 경협이나 교협 같은 경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국가 전체 예산으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경협이 지금 현재 약 한 1조 정도, 1조가 좀 넘는 금액의 경협을 위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1조 5천억 이상의 더 넘는 피해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보험을 자본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넘기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보험가액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이 가능할 텐데 이제 그 지역 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일반 사보험사에게 그거를 외주를 맡기게 되면은 그 보험가액에 대한 조사나 그 어떤 보험조사에 관련된 것이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이제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주 원수보험사 역할을 하는 보험을 저희가 구상해내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그 정치적인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 재밌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거 물어보면은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가 보험금을 줬는데 다시 열려서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처음에 중단이 되면 약 1조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치면 처음에 그 큰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넘겼다가 자본시장에서 반환이 현재도 요즘 이번에도 2013년에도 약 5천억 정도 지급을 했다가 3천억 정도의 지급 금액을 반환했는데 반환되는 금액을 다시 투자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방안을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큰 금액을 한 이유, 자본시장에 넘기는 이유는 초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넘기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네, 개성 있는 보험팀의 발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개성 있는 보험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